미국 아이들이 마마 대신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충격적인 이유 알고 계셨나요? 요즘 미국 거리를 걷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광경을 목격하게 되거든요. 백인 꼬맹이들이 맥도날드 대신 라면 달라고 하고 형제한테 브라더가 아니라 오빠라고 부르는 게 일상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바로 캐디언, 그러니까 K-팝 데몬 헌터스라는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 때문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이건 그냥 문화 핵폭탄 수준이었거든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을 수상한 그 순간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에에멘터 만년 연습생 출신인 이재가 무대 위에서 트로피를 들고 엄마, 사랑해요라고 한마디 던졌을 때 말이죠. 그 짧은 한국어 한 문장이 전미를 강타해버렸습니다. 아니 강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뒤집어 놓은 거죠. 온 미국 SNS가 엄마 사랑해요 챌린지로 도배가 됐거든요. 이재라는 이 여성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나요? 10년 동안 연습생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데뷔도 못하고 쫓겨났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서 꿈을 접었겠죠. 근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음악으로, 노래로 그 고통을 승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캐디언의 주제가 골든이었고요. 작곡부터 작사, 노래까지 전부 혼자 다 해냈다는 게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거든요. 그녀가 골든글로브 무대에서 한 말 기억나시나요? 문이 닫혀버린 경험을 한 모든 분들께 이 상을 바치고 싶어요. 거절은 방향의 전환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이 말 한마디에 전 세계 시청자들이 울컥했다니까요. 이게 그냥 딴따라의 멘트가 아니라는 거죠. 철학이 있고 깊이가 있는 마치 극중 헌트릭스의 루미가 현실로 나온 듯한 메시지였다는 평가가 쏟아졌거든요.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건 이제부터예요. 캐디언의 인기가 도대체 어느 정도냐면요. 이제 서양 애들이 영화 속에 잠깐 나오는 한국 노래까지 찾아서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영화 보는 것만으로는 성에 안 차나 봐요. 극중 매니저 바비의 벨소리로 나온 이 박사 노래, 루미와 진우가 골목길에서 처음 만날 때 나왔던 멜로망스 노래까지 완벽하게 한국어로 따라 부르고 있거든요. 특히 멜로망스 노래는 진짜 충격적입니다. 100% 순수 한국어, 가사로만 이루어진 노래를 미국 백인 꼬마들이 거의 원어민 수준의 발음으로 따라 부르는 거예요. 영상 보면서 진짜 눈을 의심했거든요. 아이들의 언어 능력이 원래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면 정말 신기한 수준을 넘어서 경이로운 수준이죠. 이 아이들이 10년, 20년 후에 얼마나 한국을 잘 알고 좋아할지, 그들의 사상과 가치관 속에 한국이 얼마나 깊숙이 녹아들어 있을지 상상만 해도 소름 돋지 않나요? 실제로 벌써부터 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올해 9월 미국 대학교들이 개강하면서 한국어 학과와 한국학 전공 지원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늘었냐고요?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미친 수치인지 아시겠어요? 반면에 중국어 학과는요? 완전히 파리만 날리는 수준이 됐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말인데 중국 애들 진짜 웃기지 않나요? 공자학원이니 뭐니 하면서 전 세계에 돈 뿌려대면서 중국어 보급한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결과가 뭐예요?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중국어 학과 선택하는 것 자체가 치욕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하거든요. 1대1론이 뭐니 하면서 수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결과는 완패. 반면 한국은요? 정부 차원에서 언어 보급에 돈을 거의 안 썼는데도 캐디언 하나로 미국 전역을 평정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의 차이라는 겁니다. 중국이 아무리 돈을 뿌려대도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는 없어요. 강제로 주입하는 문화는 절대 진짜 문화가 될 수 없거든요. 근데 한국은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서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화 강국의 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어떻냐고요? 일본도 지금 완전 멘붕 상태입니다. 귀멸의 칼날이니 뭐니 하면서 아직도 자기네가 애니메이션 종주국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요. 현실은요? 캐디언 한 편이 일본 애니메이션 전체를 압도해버렸거든요. 미국 평론가들이 캐디언을 스타워즈급 프랜차이즈가 될 거라고 평가했을 때 일본 애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과대평가다, 주작이다 이런 소리 짓거리면서 발악했죠. 근데 결과는요? 골든글로브 수상, 빌보드 차트 장악, 전 세계적인 신드롬. 일본은 그냥 입 다물고 구경이나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이비리그로 대표되는 미국 명문대학들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한국어 학과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일본어 학과와 중국어 학과를 축소하고 교수들을 대량 해고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진짜 상상이 가시나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같은 곳에서 일본어 교수들이 짐 싸서 나가고 그 자리에 한국어 교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하버드 대학교 사례가 진짜 압권이거든요. 동아시아학 전공자들이 세부 트랙을 선택할 때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한국 트랙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학과에서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일부 학생들을 중국이나 일본 트랙으로 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학생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중국이나 일본을 공부하게 만드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얼마나 굴욕적인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CNN에서 며칠 전에 특집 방송을 내보냈거든요. 단순히 캐디언이라는 영화가 인기 있다는 내용을 넘어서 이미 문화적 파급력이 확인되는 한국어 학습 열풍을 분석한 거예요. 그들이 인용한 듀오링고 통계가 진짜 놀라운데요. 한국어가 작년에 이 앱을 통해 학습된 언어 중에서 7위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한국은 국토도 작고 인구도 5천만 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GDP는 세계 10위권이고요. 그런 나라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이 배우는 언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요. 중국어가 8위예요.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의 언어가 5천만 인구의 한국 언어보다 뒤처진 거죠.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아니죠. 이건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거든요. CNN 기자가 분석한 내용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2012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인기를 끌었을 때만 해도 오빠라는 단어는 그냥 신기한 외국어 정도로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오빠라는 단어가 영어의 브라더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섬세한 감정과 뉘앙스를 담고 있는 단어로 이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미국 여성들이 남자친구나 남편을 부를 때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좋아하는 마음, 애교를 담은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거죠. 영어에는 이런 뉘앙스를 담을 수 있는 단어가 없으니까 한국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어의 힘이고 문화의 힘이거든요.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어가 대학 입시에 반영되지도 않는데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미국 고등학교들이 봄 학기부터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미국 교육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서 교육부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하네요.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유난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손녀가 캐디언 광팬이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농담이겠지만 완전히 근거 없는 소리도 아닌 게 트럼프 손녀가 실제로 SNS에 캐디언 관련 게시물을 엄청 올리고 있거든요. 한 나라의 대통령 가족까지 한국 애니메이션에 빠져 있다는 거, 이게 정상적인 현상인가요? 미국 내 한국어 배우기 열풍은 2년에 그칠 단순한 붐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국인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어쩌면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는 미국 학생들이 단순히 언어나 대중문화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한국의 사회, 정치, 역사까지 깊이 있게 공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언어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민족의 정체성을 오롯이 담은 결정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국어에는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이 곳곳에 배어 있거든요. 이걸 전 세계 사람들, 특히 서양인들이 받아들이고 학습하기 시작했다는 건 단순히 언어 하나를 배운다는 의미를 넘어서 한국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어에는 존댓말 체계가 있잖아요. 나이와 서열에 따라 말을 달리하는 이 시스템을 미국 애들이 배우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한국 문화의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영어에는 you밖에 없는데 한국어에는 너, 당신, 그대의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런 섬세한 언어 체계를 배우면서 한국인의 사고방식 자체를 체화하게 되는 거죠. 캐디언에서 후배 아이돌이 선배 그룹인 헌트릭스에게 90도로 인사하는 장면 있잖아요. 미국 애들이 이 장면을 보고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권 문화에는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선배, 후배, 막내 이런 단어들을 미국 애들이 이제 리틀 시스터나 주니어 같은 영어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한국어 그대로 쓰기 시작했어요. 번역하면 뉘앙스가 사라지니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K-팝 팬덤 사이에서만 통용되던 한국어 단어들이 이제 일반 대중에게까지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가라오케나 쓰나미 같은 일본어 단어가 영어에 완전히 흡수된 것처럼 한국어 단어들도 영어에 흡수되기 시작한 거죠. 아니, 사실 일본어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흡수되고 있어요. 10여 년 전만 해도 한류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대중문화 일부가 해외에서 주목받는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전 세계에서 한국말을 하고, 우리도 부끄럽지만 잘 모르는 한국 역사까지 줄줄 읊어대는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거든요. 이게 단순히 문화적 현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 정치적 파급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외국인들이 한국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싶어 하고, 나아가 한국의 정치적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의회에서 한국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 과거보다 훨씬 수월해졌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거든요. 의원들의 보좌관이나 스태프 중에 한국 문화 팬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친한 성향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의 실체예요. 중국이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만들려고 했던 게 바로 이런 소프트 파워잖아요. 근데 실패했죠. 왜요? 강제로 주입하려고 했으니까요. 공자학원 만들어서 중국어 가르치고, 중국 드라마 억지로 틀어주고, 중국 역사 왜곡해서 가르치려고 했죠. 결과는요? 전 세계적인 반감만 샀어요. 반면 한국은 어떻게 했나요? 그냥 좋은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캐디언,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기생충. 하나같이 정부 지원 거의 없이 민간 차원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들이에요. 정부가 한 건 뭐냐? 그냥 창작자들이 마음껏 만들 수 있도록 검열 안 하고 자유를 보장해 준 것뿐이죠. 이게 진짜 소프트 파워를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쿨재팬이니 뭐니 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애니메이션 지원한다고 난리쳤는데 결과가 뭐예요? 귀멸의 칼날, 주술회전 같은 애니메이션들이 나왔죠. 근데 캐디언 하나한테 다 쓸려 나갔잖아요. 왜요? 일본 애니메이션은 결국 일본 내수 시장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콘텐츠거든요.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근데 캐디언은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만들어졌어요. K-팝이라는 세계적인 장르와 할리우드 수준의 애니메이션 기술을 결합했죠. 여기에 한국 특유의 스토리텔링과 감성을 더했고요. 결과는요? 전 세계를 평정하는 문화 콘텐츠가 탄생한 거예요. 캐디언의 성공 요인을 분석해 볼까요? 첫 번째, 음악이에요. K-팝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장르잖아요. 여기에 영화라는 매체를 결합한 거죠. 두 번째, 스토리예요. 단순한 권선징악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문제들을 은유적으로 담아냈어요. 악마라는 존재를 통해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이야기하고, 아이돌이라는 직업을 통해 현대인의 고독과 연대를 이야기한 거죠. 세 번째, 캐릭터예요. 루미라는 캐릭터가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겉으로는 화려한 아이돌이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은 영혼. 근데 그 상처를 극복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죠. 네 번째, 비주얼이에요. 한국 애니메이션 기술이 이제 디즈니, 픽사랑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다섯 번째, 바로 진정성이에요. 캐디언은 돈 벌려고 만든 상업 영화가 아니에요. 만드는 사람들의 진심이 담긴 작품이거든요. 이제라는 실패한 연습생의 이야기가 그대로 영화에 녹아들어 있어요. 그 진정성이 전 세계 관객들에게 전달된 거죠. 요즘 한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캐디언이 과대평가됐다느니, 고치글 거라느니 하는 소리들. 근데 이 사람들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똑같은 소리를 BTS 나왔을 때도 했거든요. 일시적인 현상이다. 고치글 거다 이랬는데, 결과는요? BTS는 더 커졌죠. 블랙핑크 나왔을 때도 똑같은 소리 했어요. 결과는요? 블랙핑크도 더 커졌고요. 오징어 게임 나왔을 때도, 기생충 나왔을 때도 똑같은 소리 했어요. 근데 결과는요?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고, 기생충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죠. 이제 캐디언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큰 길을 걷고 있을지도 모르죠. 미국 평론가들이 캐디언을 스타워즈급 프랜차이즈라고 평가한 거 알고 계시죠? 처음에는 과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과장이 아니더라고요.
스타워즈가 처음 나왔을 때 미국 애들이 메이 더 포스 비 위드 유 이러면서 다녔잖아요. 지금 캐디언 보고 엄마 사랑해요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스타워즈가 미국 문화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됐잖아요.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고 있고요. 캐디언도 그렇게 될 거예요. 아니 어쩌면 스타워즈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타워즈는 미국 문화였지만 캐디언은 한국 문화이면서 동시에 세계 문화니까요. 캐디언 2편 언제 나오냐고 전 세계가 난리거든요. 제작사에서는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너무 늦다는 반응이에요. 팬들이 청원까지 올리면서 빨리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죠. 이 정도면 진짜 스타워즈급 프랜차이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캐디언의 영향력은 영화 자체를 넘어서고 있어요. 캐디언 OST가 빌보드 차트를 장악하면서 극 중에 나온 한국 노래들까지 차트에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사자보이즈의 음악, 멜로망스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자보이즈는 실제로 존재하는 그룹이 아니라 영화 속 가상의 그룹이잖아요. 근데 이 가상의 그룹 음악이 실제로 차트에 오르고 있어요. 팬들이 실제로 데뷔해달라고 청원을 넣고 있을 정도죠. 제작사에서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영화 속 가상의 그룹이 현실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멜로망스는 진짜 가수인데요. 이 사람들 진짜 인생 역전했어요. 캐디언 전에는 한국에서도 그냥 중견 가수 정도였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됐거든요. 미국, 유럽에서 콘서트 해달라는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어요. 캐디언 하나로 인생이 바뀐 거죠. 이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전자음악 하는 프로듀서였는데 갑자기 전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됐어요. 캐디언 OST 작업 제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하네요. 할리우드에서도 러브콜이 오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바로 캐디언의 파급력이에요. 영화 자체도 대박이지만 영화에 참여한 모든 아티스트들이 덩달아 스타가 되는 거죠. 이런 시너지 효과는 전례가 없었어요. 심지어 스타워즈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 전체가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캐디언의 성공을 보고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이 한국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들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거든요. 한국 애니메이터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요. 과거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하청이나 봤던 한국 스튜디오들이 이제는 할리우드와 대등하게 계약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근데 일본은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아직도 2D 애니메이션 고집하면서 갈라파고스화되고 있어요. 세계는 3D로 가는데 혼자 2D 붙잡고 있죠. 물론 2D의 장점도 있어요. 근데 시장은 냉정하거든요. 관객들은 더 화려하고 역동적인 3D를 원해요. 일본이 아무리 2D의 예술성을 강조해도 시장은 3D로 가고 있는 거죠. 중국은 어떻냐고요? 중국은 돈은 많은데 창의성이 없어요. 캐디언 성공하니까 짝퉁 만들려고 벌써 난리예요. 근데 짝퉁은 짝퉁일 뿐이에요. 진품의 감동을 절대 따라갈 수 없거든요. 중국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캐디언 같은 작품은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창작의 자유가 없으니까요. 캐디언이 성공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유로운 창작 환경이에요. 정부의 검열도 없고 자본의 간섭도 최소화했죠. 순수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창의성만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중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환경이죠. 한국어 학습 열풍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현상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 캐디언 보면서 한국어 배우는 미국 꼬마들이 20년 후에는 30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들이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기업가가 될 수도 있고, 언론인이 될 수도 있어요. 한국어를 할 줄 알고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미국의 엘리트들이 대거 등장하는 거예요. 이들이 미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한미 관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될 거예요. 동맹이 아니라 거의 형제 국가 수준이 될 수도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도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거든요. 유럽의 미래 세대들도 한국을 잘 알고 좋아하는 세대가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과거에는 한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어요. 미국 의존도가 너무 높았죠. 근데 지금은요? 문화를 통해 전 세계와 직접 연결되고 있어요. 정부가 외교 노력을 하지 않아도 민간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친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외교 자산인지 몰라요.
중국이 수천억 달러를 투자해도 못 만드는 게 바로 이런 자산이거든요. 한국은 영화 한 편으로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진짜 효율성 하나는 세계 최고 아닌가요? 캐디언의 성공을 보면서 한국 콘텐츠 산업 전체가 자신감을 얻었어요. 이제 한국 콘텐츠 제작자들은 두렵지 않아요. 세계 시장을 상대로 당당하게 승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이런 자신감이 또 다른 캐디언을, 또 다른 오징어 게임을 만들어낼 거예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 거죠. 좋은 콘텐츠가 나오면 세계적으로 성공하고, 투자가 몰리고 더 좋은 콘텐츠가 나오고 다시 성공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면서 한국 콘텐츠 산업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거예요. 지금 한국은 문화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영화, 드라마, 음악, 게임, 웹툰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한국인의 창의성과 열정, 그리고 자유로운 창작 환경이 만들어 낸 필연적인 결과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